그리고 또 다른 호시노 아이, 주인공이죠. 부동의 센터, 전설적인 아이돌입니다. 눈을, 이 반짝이는 이 맑은 눈의 광인, 이 눈이 포인트거든요, 이 친구의. 처음 볼 때는 좀 당혹스럽긴 해요. 보통 눈이 이 정도로 광채가 빛나진 않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약간 그 탑건 1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그 눈빛이거든요. 거의 진짜 광기의 모습. 눈에 우주가 담겨 있어. 사실 죽은 눈이라고 하죠. 이 광택이 없는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광기가 아니야. 죽은 눈이 광기가 아니야. 이 눈이 진짜 광기야, 이런 게. 그래서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은 말 걸지 마세요. 오늘의 설명의 주제는 최애의 아이 설명회입니다. 최근 나온 애니메이션 최고의 화제작이죠. 연예기획사 아이돌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파장과 화제를 불러일으키, 아마 1분기 최대의 화제작이 아닌가 싶은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이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아카사카 아카가 스토리를 썼고요. 쓰레기 본망의 요코아리 맹고라는 작가님이 작화를 맡은 주간 영점프에서 동시 연재 중인 만화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몰라요.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본 작품이고 만화책으로는 따로 안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실상 여러분들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리뷰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만화책을 안 봐서 풀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딱 그 여러분들의 진도와 맞춰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아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세카이라고 하면은 곧 연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예계에서 거짓말은 무기다. 이게 핵심적인 그 로그라인인데, 지방 도시에서 그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고로상이 있습니다. 고로상.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요. 호시노 아이라는 아이돌이 최애의인데, 자기가 동경하던 아이돌이 갑자기 자기의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그런 충격적인 상태로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게 1권 공식 줄거리고요. 그래서 지금 만화책 권수로는 11권까지 나왔고요.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방영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편당 러닝타임이 24분인데 무려 1화가 82분이에요. 82분이면은 보통 한 3.5화 정도 되거든요. 근데 1화가 무려 1시간 반, 거의 영화에 준하는 그 정도의 길이다.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보통 80분을 1화에 때려박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오가 지금 영화에 상영 중인 슈퍼마리오 그 영화가 90분 내외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무려 1화가 82분입니다. 상당히 그 분량이 해자다. 이거는 못 참는다, 이 만화는. 산부인과 의사 고로가 최애 아이돌 비코마치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호시노 아이라는 아이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환자로 와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무려 산부인과 환자로 자기의 최애 아이돌이 방문을 합니다. 무려 그 쌍둥이를 베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스포를 안 들은 상태에서 보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안 봤어요, 스포를. 안 본 상태에서 가짜 스포들이 엄청 나돌아다니는 거야. 개소리 같은 스포들이. 그래서 뭐 스포가 엄청나대. 이 만화가 되게 충격적인 전개가 있고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막 스포가 막 돈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1화 첫 장면부터 갑자기 이 호시노 아이라는 아이돌이 그 임산부가 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거야. 거기서 일단은 여기가 스포였구나, 그거를 딱 느끼게 됐죠. 야, 1화 첫 장면부터 스포가 나오네? 야, 이 미친 만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아이돌을 다루고 뭐 이런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 위반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런 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그걸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스포였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참고로 저는 이미 애니메이션을 봤고 이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봤다는 가정하에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오늘 방송 그 음소거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수는 유지시켜 주시고요, 음소거를 해주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진 마세요. 나가진 마. 나가는 거는 맘대로가 아니야. 돈에는 좋습니다. 돈 해주셔도 되고 괜찮지만 나가진 마세요. 아무튼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로라고 있죠. 고로. 아마미야 고로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도쿄대학. 서울대학교 의대생인 거거든요. 서울대 의대생의 엄친아. 이 캐릭터 디자인이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만든 딱 디자인이죠, 누가 봐도. 근데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의사에다가, 물론 지방에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 나이에 그 뭐 레지던트도 다 끝내고 의사로 열심히 그 본업에 충실한 상태고, 머리는 일부러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죠, 마스크가. 아이돌 그룹 B코마치의 센터 호시노 아이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의 아이돌 호시노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활동을 그만둔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열심히 덕질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돌이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활동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왔대. 그래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임산부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설마 걔는 아니겠지? 걔는 아이돌이고 아직 어린데 설마 아니겠지. 아니나 다를까 무려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의 아이돌 호시노 아이가 환자로 온 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다행히도 이 의사가 좀 뒤틀려 있는 사람은 아니야. 보통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임신을 해서 뭐 활동을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은 흑화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아마미야 고로는 약간 현실적이에요. 최대한 그 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연애를 하게 돼도 당신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하고 그 따봉 하는 짤 있잖아. 그 사람의 자세처럼, 뭐 물론 좀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네가 행복한 길이라면은 내가 널 응원해줄게 하고 호시노 아이를 응원하는, 행복하시다면 오케이입니다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열심히 진료를 봐주고 든든한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시노 아이, 주인공이죠. 그 표지에 나와있던, 만화책 표지에 나와있던 최애의 아이돌 호시노 아이고요. 1장 초반에 16세, 무려 그 병원에 왔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행복하다면 오케이라지만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당신이 행복하다면 오케이긴 한데 과할 정도로 행복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부동의 센터, 전설적인 아이돌입니다.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이 반짝이는 이 맑은 눈의 광인, 이 눈이 포인트거든요, 이 친구의. 처음 볼 때는 좀 당혹스럽긴 해요. 보통 눈이 이 정도로 광채가 빛나진 않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약간 그 탑건 1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그 눈빛이거든요. 거의 진짜 광기의 모습. 눈에 우주가 담겨 있어. 사실 죽은 눈이라고 하죠. 이 광택이 없는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광기가 아니야. 죽은 눈이 광기가 아니야. 이 눈이 진짜 광기야, 이런 게. 그래서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은 말 걸지 마세요. 아무튼 최애의 아이 세계관에서는 최고의 그 포텐셜을 가진 넘버원 아이돌은 아니었고, 얘는 천년에 나올 법한 진짜 그 아이돌이 될 제목이다, 약간 그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넘버원 아이돌은 아니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천년돌 있잖아. 저기 뭐지? 일본의 천년돌 그 사람 이름 뭐죠? 까먹었어. 하시모토 칸나. 약간 하시모토 칸나의 그 초기 언제 보아야. 물론 보아님도 천년돌이긴 하지. 천년돌이긴 하지만 보아는 너무 과거고요. 보아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너무 과거고, 하시모토 칸나 초창기쯤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의 포텐셜. 천년에 한 번 나올 법한 그 정도 재능으로 촉망받는 아이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야, 이런 거 좀 아니, 나 만화 관련 설명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거 너무 충실하게 써놓는 거 아니냐? 다이렉트? 아니 뭐 서술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꼭 다이렉트 이런 거 걸어놔야 돼? 뭐 할 수도 있지. 뭐 할 수 있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 눈동자에 그려진 별, 호시가 별이죠. 일본어로 호시가 별입니다. 호시가 별이고 노가 의이니까 별의 아이, 그 정도로 스타가 될 제목이다 얘가. 호시노겐 할 때 그 호시노죠. 근데 엄청난 마이페이스다. 극도로 낙천적이고 걱정 안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는 시바 나만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와중에도 보통 이런 그 맑은 눈의 광기 캐릭터들은 내면의 어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친구는 긍정적이고 뭐 에너지가 있는, 모두에게 힘을 주는 아이돌이지만 내면의 어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짓말.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다. 아이돌이란 거짓말로 이루어진 우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은 아이돌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완벽한 말 그대로 우상이다, 아이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도 그냥 한 명의 인간이고 내면에 고민이 있고 평범한 취미, 뭐 취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인데 완벽하길 바란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은 스캔들도 없어야 되고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만들어진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아이돌들이 그대로 다 수행해 주길 바라잖아요. 사실 완벽을 연기하는 그런 거지만 사실 얘네들은 다 사람이거든. 얘도 연애하고 싶고 나도 단란한 가족 꾸리고 싶고 돈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 사실 다 알아. 팬들도 얘가 다 뭐 너도 잘생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고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그런 거 다 알지만 굳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선 안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심.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거거든. 아이돌들 열애설 나오고 이러면은 팬들은 응원한다고 해. 참 진짜 슬픈 게 뭐냐면은 연예인들 아이돌이나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 열애설 뜨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다 이러는데 댓글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은 실적으로 떨어져요. 그게 광고 실적이랑 판매 수익 이런 현실적인 돈 문제로 비춰봤을 때 진짜로 이탈률이 심해요. 그런 게 발생하면은 팬덤이 빠집니다. 진짜 너무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흑화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논외고 그거는 빼고 응원한다고 하고 뭐 열심히 예쁜 사랑 하세요 당신의 선택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하는 팬들마저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탈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너무 슬픈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돌이란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우상이다. 그리고 자기도 인정합니다. 호시노 아이는 그래 나는 한 명의 그냥 인간이고 나도 다 욕망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이돌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눈은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 뒤에는 굉장히 큰 어둠이 깔려 있다는 거. 그래요. 커플들 공개 연애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도 좀 불우해. 얘는 보호시설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약간 냉소적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돌로 활동한 것 자체가 그냥 다 연기인 거죠. 이 사람은 사랑받은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어 누군가를. 그리고 사람을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호시노 아이라는 아이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활동을 하는 거야. 그 가면으로. 하지만 근데 임신은 어떻게 했냐고? 그것도 나중에 스토리로 나오겠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들과 딸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낳긴 했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진짜 내 아들 딸들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키우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내 욕망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고뇌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스토리가 지난 후에 나오니까. 그때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긴 해. 엄청난 건 아니지만 능력이 있는데 매력이 엄청나. 사실 약간 그래.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는 거죠. 노래 좀 하긴 해. 아이돌이니까 하긴 하는데 고트급 막 국보급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아이돌로서 할 만큼 하는데 뭐 국힙 원탑 뭐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연기도 못하진 않아. 근데 솔직히 얘보다 연기 잘하는 배우랑 아이돌들 많아. 널렸어. 그래서 연기도 막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눈부터 광기가 있죠. 얘가 이 맑은 눈의 광기 이거부터 사람을 일단 확 끌어들이고 이 사람 자체가 지닌 매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이돌로서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로서 여겨진다. 사랑받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이게 제일 사실 크거든.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요리 잘하는 사람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있고 게임 잘하는 사람 있고 재능은 다 있는데 매력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게임을 잘해도 이 사람이 매력이 없으면 안 봐. 근데 이 사람이 매력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못해도 봐. 노래를 못하지만 매력이 있으면 그냥 들어. 약간 그런 사기적인 능력이야.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매력이라는 게 제일 사기인데 그 매력이 호시노 아이는 고트급이다.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뭐 그런 것도 있죠. 진정한 슈퍼스타라면은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해야 된다. 약간 르브론 제임스 같은. 르브론 제임스가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팬들을 매료하게 만드는 엄청난 실력과 더불어 안티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 어그로 능력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거든요. 릅신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제가 줄곧 얘기하죠. 르브론 제임스 개 싫어한다고. 하지만 슈퍼스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력도 실력인데 그 어그로를 끌어들이는 그 능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사람들 그것도 다 매력이에요. 네. 아이돌계의 르브론 제임스, 아이돌계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 많잖아 지금. 리오넬 메시는 당연한 거고. 현 시점에서 음바페, 홀란드, 레반도프스키 다 호날두보다 축구 잘하잖아. 근데 호날두만큼 미치게 하는 사람 있어? 이 중에서? 호날두보다 축구 잘하지만 홀란드, 음바페, 레반도프스키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 아니잖아. 호날두는 미치게 한다고 사람을. 그 정도의 재능이다. 호의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돌이다. 또 당신입니까 고트. 야, 왜 호날두는 맨날 내가 방송할 때마다 호날두는 왜 항상 언급되는 걸까? 또 당신입니까 고트. 홀란드는 얼굴이 재능이지. 그건 인정합니다. 홀란드는 얼굴이 재능이긴 해. 어떻게 보면 나는 어둠의 호동생이 아닐까. 호날두가 없으면은 나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호날두 은퇴하면은 나는 더 이상 축구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절대 떠나지 마시오. 겔주. 겔주야. 움추부 겔주니까 호날두는 왜냐면은 아니 조회수에서 일단 검증이 되니까 호날두만 나오면 조회수가 올라가 내 유튜브에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아무튼 이렇게 천부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그 거짓을 연기하는 천부적인 거짓말, 연출력 이런 걸 갖춘 천재적인 미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아이돌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낳은 아들과 딸이 호시노 아쿠아 마린, 호시노 루비입니다. 약간 장명 센스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호시노 아쿠아 마린이 아들이고요. 호시노 루비가 딸입니다. 약간 무슨 그거 같아. 루비 사파이어. 무슨 포켓몬스터 시리즈 이름처럼 이름을 만들어요. 호시노 아쿠아 마린, 호시노 루비, 호시노 에메랄드, 호시노 다이아몬드, 호시노 호박석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장면 센스가 엄청나다는 거. 진짜 애들을 안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모성애가 연기가 맞다 너는. 여기서 인증되는구나. 어떻게 사람 이름이 아쿠아마린이야. 루비는 그렇다 쳐. 루비는 간혹 있거든. 아쿠아마린은 뭐야 이게. 해병대로 만들어 애를. 애 이름을 아쿠아마린으로 지으면은 얘 흑화한다고, 해적왕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불타임 물타입이고요. 얘 바로 몽키디 드래곤 된다고. 이렇게 아들과 딸이고요. 주인공 표지에 있는 주인공인데 아까 그 뭐였죠? 산부인과 의사? 이 친구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호시노 아이한테 이제 출산 저기 왔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출산 무사히 끝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 난 여전히 뒤에서 응원할게 하고 너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하고 병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이 호시노 아이가 대외적으로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활동을 쉽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있죠. 사생 팬들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뒤를 밟고 이 사람이 뭐하고 지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흑화 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려 그 흑화 팬이 이 산부인과의 위치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그 염탐하고 있던 거를 이 의사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사생 팬을 추적합니다. 너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하고 고로상이 그 병원 밖에서 추격전을 벌여요. 무슨 추격자처럼 4885처럼 도망치는데 충격적인 행적.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줄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수상쩍은 남자를 발견하고 그 사생팬이 이 고로한테 야 네가 호시노 아이 담당 의사지 주치의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아이가 아이로만 활동하는데 호시노 아이라는 풀네임을 알고 있는 걸 보고 뭐야 이 새끼 너 사생팬이지? 하고 바로 쫓아갑니다.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절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뒤에서 등장한 사생팬이 이 의사를 밀치면서 충격적으로 주인공이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절벽에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뒤에서 저거 그 라이언킹처럼 라이언킹 심바 아빠 있죠. 심바 아빠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잖아. 심바 아빠처럼 주인공 의사 선생님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요. 이 충격적인 전개. 여기서 반전이 두 번째 반전. 첫 번째 반전 호시노 아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임신하는 걸로 등장하는 것. 두 번째 반전. 그 여자 주인공을 응원하는 의사 남자 주인공이 1화 프롤로그에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 두 번째 반전. 무려 1화 초반부입니다. 초반부에 반전이 두 번 발생해요. 프롤로그에서 반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마미야 고로가 사망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만화면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아 이제 난 죽는구나 하고 눈을 딱 감고
잠시 후에 무슨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간 다음에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선비가 주인공을 구출해주면서 살아남는 전개가 되잖아.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 의사가 추락하고 눈을 감고 나서 갑자기 전국시대로 돌아가서 길을 지나가던 승려가 이 세계로 전생한 아마미야 고로를 치료해주고 아마미야 고로가 귀살대에 가입해서 이제 오니들을 썰어버리는 사무라이 닌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눈을 뜨긴 떠요.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무려 환생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호시노 아쿠아 마린이었다. 충격적인 반전. 호시노 아쿠아 마린, 호시노 아이의 쌍둥이 그 남매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 의사가 무려.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게. 근데 이게 복선이 있었어. 처음에 내가 만약에 아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의 뭐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복선이 있긴 했어. 그래서 사실 감이 있는 시청자라면은 눈치를 챌 만한 구성이긴 해요. 왜냐면은 얘가 그런 망상을 하긴 하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세계 전생으로 하지 않고 현생에 남지만 그 다음날 태어나는 아이로 환생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전개로 그렇게 호시노 아쿠아 마린이라는 어떻게 사람 이름이 해병대야 호시노 해병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쿠아라고 불리고요. 근데 그렇다. 아쿠아라고 하기도 그렇고 마린이라고 하기도 그렇네. 약간 얘는 가불기야. 아쿠아 마린 풀네임은 에바잖아 솔직히. 그래서 아쿠아 내지는 마린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둘 다 좀 별로야. 얘는 가불기가 걸려있어. 맞아. 병원 로비에서 지금 죽으면은 내가 저 아이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복선이 깔리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은 와 사실. 아쿠마는 너무하잖아. 아쿠마는 아예 다른데 아쿠마는 악마잖아. 악마. 데빌이잖아 데빌. 사람 이름이 데빌이야. 아쿠아 마린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기억이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호시노 아이가 생물학적 엄마이긴 하지만 전생에 내가 진료를 했던 그 최애 아이돌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태어난 거라 그냥 아기의 몸이야. 몸만 아기야. 그런 상태인데 충격적인 거는 그 동생 있잖아. 쌍둥이 동생 호시노 루비. 얘도 전생한 애예요. 심지어 얘는 누구냐? 텐도지 사리나라는 애인데 얘는 아마미야 고로 의사가 몇 년 전에 진료를 했던 시한부 환자였어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을 돌봐주던 아이였는데 얘가 뭐 하던 애냐면은 병실에서 맨날 누워서 TV를 보던 애였는데 얘가 TV를 보면서 힘을 얻었던 아이돌이 바로 그 호시노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고로는 아이돌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얘가 맨날 TV 보면서 호시노 아이 너무 예쁘다. 난 쟤만 보면 힘이 난다.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그래서 의사는 호시노 아이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얘가 자꾸 그 입덕을 시켜. 그래서 입덕 부정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덕질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되거든요. 영업을 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얘가 시한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로는 이 텐도지 사리나를 떠올리면서 제가 맨날 호시노 아이 보고 덕질하면서 좋아했는데 제가 맨날 나 영업했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괜찮네? 쟤 좀 매력 있네? 하면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까 말씀드린 호시노 루비로 환생하게 됩니다. 영업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캐릭터고 딸로 환생을 하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호시노 아이였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호시노 아이네? 게이드?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엄마를 덕질하는 딸이 돼요. 아기 때부터 막 TV 자기가 리모컨 아기 생후 몇 개월 됐는데 지가 막 일어나서 보통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들은 몸 뒤집는 것도 힘들거든? 근데 그 언더테이커 시덥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리모컨을 들고 그 TV를 켜서 엄마가 막 공연하는 걸 봐. 그러면은 그 응원복 막 흔들면서 응원해. 생후 몇 개월짜리 아기가. 엄마 포카 모으고 막 이러면서 응원복 흔들고 막 그렇게 응원하는 성공적인 환생을 했다. 얘는 오히려. 호시노 아쿠아 마린이랑 호시노 루비는 전생에서는 서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환생하고 나서는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얘 뭐 과거에 일이 있었던 애구나 하는 건 아는데 호시노 아쿠아 마린 입장에서는 얘가 텐노지라는 걸 모르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고로라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나오겠죠. 스토리가 진행되면은 서로가 눈치채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겠죠.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셋 다 주인공이야. 일단 3명이 다 주인공인데 자세한 스토리는 지금 진행하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스포일러가 나는 걱정된다 하면은 방송 나가진 말고
음소거 한 상태에서만 그냥 시청자 머리수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진 마. 난 한 명이라도 소중해. 시청자가 나가진 마. 어디까지 설명했냐고? 호시노 아이가 얘네 둘 낳고 의사가 죽은 것까지 설명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후 스토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화 아직 설명 안 끝났어. 1화 초반부 의사 양반 떨어져 죽은 것까지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양반은 남자로, 의사 양반의 시한부 환자는 딸로 환생했다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 진행됐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그 자기네들이 천부적인 재능들이 다 있거든요. 얘네들도. 얘는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다녔던 애잖아. 도쿄대 의대면은 서울대 의대의 두뇌를 계속 갖고 있는 상태야. 기억도 갖고 있어. 얘는 엄마를 빼닮은 외모로 얘도 엄마 못지않은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 그 정도의 재능을 각각 물려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 그 맑은 눈의 광인, 이 안광이 두 눈 쪽에 다 있는데 얘는 하나씩 있거든요. 딸은 왼쪽, 아들은 오른쪽, 이렇게 눈을 물려받습니다. 약간 그 사륜난 같은 거죠. 사륜난, 사스케, 우치아 일족이 사륜난 두 짝 다 갖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스케는 왼쪽, 이타치는 왼쪽, 오른쪽,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려받았어. 사륜난을.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간 개안하지 않을까? 둘 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본 진도에서는 둘 다 사륜난이 한쪽에만 있거든? 나중에 스토리 진행되면서 양쪽 눈 다 개안할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어. 카카시는 없어. 둘 다 우치아 일족이야. 세 명 다. 카카시는 뺏은 거잖아. 지 사륜난도 아닌데. 나중에 눈깔 빼가면은 그 걔가 카카시 되겠죠? 지금 보이죠 여기? 안광이 여기에만 있는 거 사륜난. 자, 그렇게 있고 외모가 엄마를 빼닮은 미인이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나와서 출산을 무사히 끝냈는데 호시노 아이가 그래도 은퇴하지 않고 복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이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았어. 탈덕하지 않는 팬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만박는 아이돌로서의 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 소속사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의 아들 딸인 척하고 얘네들은 물론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아들 딸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소속사 부부의 아들 딸인 척해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그 거짓된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연기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막 떠오르는 그 라이징 스타, 일본의 라이징 스타로서 떠오르는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가족 사기단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엄마와 아들 딸 이 세 모자녀의 그 우당탕탕 에피소드들이 이 만화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난 반전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왜냐? 사실 이상적인 만화라면은, 일상물이라면은 그냥 호시노 아이의 유쾌한 반란으로 그냥 스토리가 쭉 가겠지만은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만화의 분위기가 사실 막상 그 1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분위기가 밝지가 않아. 얘는 자기 자신이 거짓을 연기하는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눈은 빛나고 있고 막 희망을 연기하지만 자기는 거짓말쟁이고 연예계는 거짓말쟁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현실을 계속 얘기해. 거기서부터 조금 복선이 나와요. 아무튼 호시노 아이가 비코마치의 에이스 센터로서 막 활동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도쿄돔 공연이었나? 엄청나게 큰 공연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돔 공연 하잖아. 돔구장에서. 일본에 돔구장 많잖아요. 야구 경기도 하지만 그 약간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처럼 아티스트들의 초대규모 공연을 상징하는 장소기도 하거든요. 그런 돔구장 같은 데가. 도쿄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도쿄돔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아는 돔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도쿄돔 공연이라는 호시노 아이 일생 일대 최대 규모의 공연을 이제 앞두고 이제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성공을 해서 뭐 단칸방에서 살다가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열심히 배우 아이돌로 떠오르고 라이징 스타 천년돌로서 명성을 쌓고 이사도 가고 이제 우리는 성공할 일만 남았어. 우리 아이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아기들이 이제 한 4살인가? 5살인가? 3살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성장을 하고 3, 4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으쌰으쌰 응원하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요. 갑자기 하고 택배가 왔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주문 왔나?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보통 인터폰을 확인한 다음에 열어줘야 되는데 인터폰도 안 보고 그냥 문을 벌컥 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누가 봐도 수상쩍은 거수자가 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그래서 뭐야 당신 누구야? 하는데 시청자들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사를 죽인 범인, 코난 범인,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호시노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몇 년 동안 너 파고 들었는데 너 애들 낳고 잘 살고 있더라. 내가 그때 병원까지 내가 너 가서 너 애 낳은 거 다 알고 있고 네 집 수소문해서 여기 있는 거 알아냈어. 네가 날 배신해? 너는 나의 아이돌이었고 넌 연애도 하면 안 돼. 넌 아이돌이잖아. 연애도 하면 안 되고 애도 낳으면 안 되는데 너는 우리들의 꿈을 산산이 부쉈어. 너 없애버릴 거야. 코러스 한 다음에 충격적이게도 칼로 찔러버립니다. 품에서 단도를 꺼내더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충격적인 전개, 흑화한 팬이 나타나서 아이돌을 담가버리는 그 전개가 무려 애니메이션 1화에 나와요. 그런 전개가 충격적으로 단도를 꺼내서 담가버리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반전이었구나. 내가 그 여자 주인공이 임신한 거, 남자 주인공 죽은 거, 난 이게 반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반전은 이거였구나. 무려 1화 프롤로그에 주인공이 칼 맞고 죽어버리는 비명 행사하는 그게 진짜 반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피를 막 철철 흘리는 장면이 되게 그 가감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뿜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보통 칼에 찔리면은 그냥 살짝 좀 빨갛게 물들고 막 아파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만화는. 근데 칼에 맞고 나서 바닥이 진짜 피로 엄청 흥건해지고 이 광채가 점점 흐려지면서 애가 그 핏기가 없어져 가는 게 진짜 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난 그 묘사가. 칼 맞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반전 정도는 솔직히 엔간한 만화들, 충격적인 반전 만화들은 나오는 전개이긴 하거든. 근데 사망하는 장면이 너무 진짜 처절하게 나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피를 막 철철 흘리고 남자는 이제 도망가죠. 남자는 도망갑니다. 처음 보고 자기가 원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얘 얼굴을 보고 분노를 자기가 참지 못해서 칼로 찔러버리고 자기가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도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범인은. 그래서 나중에 범인은 그 자살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냥 사건이 그렇게 종결돼 버립니다. 원래 수사가 그 범인을 잡고 막 배후가 누구고 이렇게 추궁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살해하고 곧바로 자살해 버리면서 종결돼 버리고요. 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쓰러져 가는데 하필 그 뒤에 아이들이 있었어. 아쿠아마리는 바로 옆에 있었고 엄마 옆에 바로 있었고 그 루비는 문 건너에 있었어요. 그 복도식 문 저거 있잖아요. 중앙 뭐라 그러지? 그 유리문? 약간 잘 사는 집 보면은 아파트에 현관 문이랑 거실 사이에 미닫이 문 하나 있잖아. 그런 문 뒤에 루비가 서 있었고 아쿠아마리는 얘 칼에 찔리는 거를 옆에서 두 눈으로 봐요. 그래서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뭐 집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 지식은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고 애가 3살밖에 안 되고 뭐 의료적인 저기가 없잖아. 그 의료 세트가 없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슬픈 상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시노 아이가 아쿠아마린을 껴안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사랑했는지 의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난 진짜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아쿠아마린을 그 피칠갑된 몸으로 아쿠아마린을 꼭 껴안으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자 주인공이 무려 1화 프롤로그 만에. 사실상 페이크 주인공인 거죠. 원래는 누가 봐도 얘가 여주인공이고 1화 1권에서도 얘가 대문짝만에게 그 다라이가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얘가 페이크 주인공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 엄마가 죽어가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복수하는, 엄마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복수하는 이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였다는 것. 이게 바로 최애의 아이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시노 아이의 매력에 빠져서 진짜 활달한 아이돌의 성장기가, 우당탕탕 성장기가 이 만화의 주제인가 보구나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다가 1화 끄트머리에 이 충격적인 전개를 보고 하차를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래서 좀 재밌었는데 약간 테러 당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이마스 같이 아이마스 K1 그 다음에 러브라이브 이런 아이돌 성장기 내지는 이거 작가님이 저거 아까 그거라고 했잖아. 카구야님 머시기 만화 작가님이니까 약간 그런 만화를 기대하고 본 사람들은 충격을 엄청 받았죠. 아니 카구야가 1화부터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바바코노미가
1화부터 갑자기 칼 맞고 죽는다고? 충격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이게 어그로가 엄청 끌렸어. 그래서 화제가 된 게 최애의 아이입니다. 안녕 하살법 하다가 칼 맞고 죽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야.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진짜 아까 1화가 82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화에 다 때려박은 이유가 있구나. 이게 만화책으로는 3권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질질 끄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3권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3화에 내보내기에는 1, 2화 빌드업이 너무 길고 그리고 이미 스포를 다 할 것 같아. 그 전에 이 최애의 아이 만화책 본 덕후들이 스포를 미리 할 것 같으니까 1화에 그냥 다 때려박은 거야. 82분짜리로.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공들인 만화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보고 중간에 끊으면 좀 그렇기도 해. 그리고 1화에 모든 그 빌드업을 다 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았어요. 얘가 환생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환생하면서 전생에는 걷는 것도 불편했었거든. 거동도 못해서 이제 아이돌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 동경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환생해서 아이돌의 딸로 태어나고 모든 재능과 그 미모, 실력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이런 것도 그리고 호시노 아이부터도 거짓된 아이돌에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로 성장하기까지 이런 과정 스토리라인이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풀고 3화에 터트리면은 그 너무 김셀 것 같으니까 그냥 1화에 다 때려 박은 거죠. 딱 얘 보면서 딱 그 생각 났어. 저기 있잖아. 그랜라간 이거 뭐 스포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이거 만화 나온 지 20년 됐는데? 그랜라간 이 만화 나온 지 20년 됐는데 이거 스포라고 하는 사람 없죠? 예. 아니키 있잖아. 카미나. 그랜라간 1화부터 7화까지 6화였나 7화. 카미나가 진짜 미친 하드캐리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카미나 때문에 이 만화 본 거였는데 얘가 6화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얘가 7화였나? 8화구나. 8화 때 장렬하게 전사해요. 진짜 어린 나이에 이거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저 딱 그 생각 났어. 얘가 진짜 그냥 딱 여자 버전 카미나구나. 얘가 만화 하드캐리 한 다음에 페이크 주인공으로 장렬하게 퇴장하고 그 유지를 이어받은 다음 주인공 세대 주인공들이 만화를 이끌어가는 플롯이다. 이런 걸 좀 생각이 났어요. 보면서. 근데 아니키도 1화 만에 즉사하진 않았어. 아니키도 1화부터 8화까지 막 온갖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막 뭐 여탕풍 쳐보고 막 개지랄 다 하고 에피소드 다 끌어간 다음에 이제 산화했는데 얘는 1화부터 죽어버리니까 얘는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예. 카미나는 8화까지 갔으니까 설마 죽겠어? 한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고 얘는 얘 죽었어? 하고 죽어버린 그 느낌?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달라. 카미나는 전투가 여러 번 이미 있었으니까 치명상을 당했어. 설마 죽겠어? 아니키인데? 야 아니키야. 그 정열과 열정, 그 투지 근성으로 살아온 아니키야. 중상 입었지만은 다음 화에서 살아날 거야. 야 형이야. 형 살아나겠지 했는데 뭐야 죽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는 갑자기 헐 씨바 뭐야. 얘는 1화부터 갑자기 다짜고짜 칼빵 맞고 그냥 이거 뭐지? 하고 약간 물음표 계속 뜨는 거. 물음표 핑 계속 찍혀. 애니 보면서 뭐야 얘 뒤지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죽었어요. 조금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쿠아마린이 이 포즈부터 되게 중2병 같죠? 그 코드기어스 같은 코드기어스 르르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마가 죽는 걸 딱 지켜보고 엄마 죽인 사람 나 찾아서 복수할 거야 하고 눈에서 이제 광채가 엄청 빛나요. 원래도 있긴 했는데 약간 검은색으로 빛나거든요. 그 순간은 흑화해가지고 스토리 라인이 딱 진짜 코드기어스 느낌이었어. 저 코드기어스도 저 다 봤는데 재밌게 다 봤었는데 르르슈가 복수하기 위한 그 악당이 주인공인 그거 뭐였죠? 피카리스 크물이잖아요. 약간 그거 오버랩 됐어요. 얘 보면서 아쿠아마린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죽었잖아. 걔 때문에 자기도 죽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면서 자신의 지금 현생의 어머니까지 죽여버린 그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은 죽었어. 근데 그 범인의 배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배후를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이 만화의 주된 스토리 라인이 되고 호시노 루비는 엄마가 못 이룬 꿈 일본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한 일본 최고의 아이돌이자 슈퍼스타가 되는 것 이게 엄마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어받아서 자기도 아이돌이 되는 이런 식으로 또 뜻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아들 딸들이 하나씩 이어받아요. 엄마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설명을 다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만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해 갑니다. 1화가 알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정상이에요. 근데 만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스포를 들어도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게 이 만화의 매력이다. 이 사람이 그 소속사 사장이고 이분이 소속사 사장 부인인데 그냥 소속사 사장 사모님이잖아. 사장 부인인데 중소기업이란 말이야. 연예기획사가. 그래서 말이 사모님이지 경리 뭐 사무직 뭐 영업 홍보 이런 걸 다 해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까지 돌보래. 얘는 아이돌 활동해야 되니까 얘 보모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악역처럼 나와요. 맨 처음에 얘네들의 정체를 파파라치들한테 까발리고 나는 그 지금 이 소속사 사장이랑 이혼하고 재혼할 거야. 그리고 나 얘네 팔아가지고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흑화를 할 뻔한데 아쿠아마린이 기지를 발휘하거든요. 이 남매가 기지를 발휘해서 혼꾸녕을 내줍니다. 네. 정확한 거는 뭐 설명하기 귀찮고 아무튼 한번 참교육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한 선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진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는데 이제 호시노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는 이 아이들이 후견인을 떠나서 이제는 진짜로 입양을 합니다. 그때는 그 전까지는 그냥 가짜 엄마 역할을 했지만 진짜 엄마가 죽어버리고 나서 얘네들은 부모를 다 잃었잖아 결국에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진짜 엄마가 되어도 될까 하고 얘네들을 입양하고 얘네들도 엄마로 받아들이면서 1대 엄마에서 2대 엄마가 돼요. 2대 엄마. 아군이 된 적군. 약간 그 천진반 드래곤볼 천진반 처음에는 사악하게 나오잖아. 야무치 다리 분질르고 손오공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갱생하고 나서 든든한 아군이 되잖아요. 천진반이 됩니다. 2대 엄마. 천진반 든든하지. 천진반 마인부전까지 나온단 말이야. 야무치는 인조인간한테 몸에 구멍 뚫리고 나서 나오지도 않는데 천진반은 2단계 채치수 셀 봉인시키고 기공포로 마인부전 때도 나와가지고 시간 벌어준 다음에 마인부 하바신한테 걷어 차여서 리타이어 하지만 계속 현역으로 뛴다고 천진반은. 슈퍼에도 나올걸?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우주 무술대에 나가지 않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현역이에요 계속. 천진반을 무시하지 마라. 천진반을 기억하라. 성장한 게 이 모습입니다. 이제 남매가. 그래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지금 그렇고 딱 그 호시노 아이가 병원 왔을 때 나이만큼 성장해요 얘네들이. 잘 커서 얘는 영화 감독 지망생인가?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고 그 조연출로 일하고 있어요. 약간 영화 감독 밑에서.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영화 감독 한 명이 눈여겨 보거든요 얘를. 얘가 약간 애늙은이 같이 행동하고 다니니까 얘를 눈여겨 보고 아역 배우로 키우려고 하는데 얘는 별로 연예인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연예인은 아니 돼 연예계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배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고 호시노 루비는 엄마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아이돌 활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아리마 까나 얘는 10초 만에 우는 천재 아역으로 정평이 났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연기 천재로 계산된 연기의 천재로 아역배우부터 명성이 높았는데 아쿠아마린이랑 어쩌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에서 연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얘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재능의 벽을 느껴요. 거기서 전형적인 초고교급은 아니지. 고등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초교급 아역배우였는데 재능의 벽을 느끼고 처음에는 질투를 해요. 엄청 질투해. 근데 그런 거 있죠. 보통 딱 봐도 있잖아 이런 거. 천재적인 남자 주인공한테 처음엔 질투를 느끼지만 얘 뭐지? 하면서 계속 눈길 가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빠져들게 되는 전형적인 그 캐릭터 느낌. 그런 캐릭터들 많잖아요. 보통 남자 주인공 주변에 남자 주인공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들 한 3-4명 있다고 치면은 한 2-3번째 있는 포지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근데 첫 번째 급이라도 봐도 될 것 같아. 얘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캐릭터상 포지션은 한 2-3번째 느낌인데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얘랑 이어질 순 없잖아. 얘네들은 얘랑 이어지는 게 맞지. 딱 그 나루토로 치면 사쿠라 포지션이긴 한데 히나타보다는 사쿠라랑 이어질 것 같은 느낌? 얘는 느낌은 사쿠라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쿠라랑 이어질 것 같긴 해. 히나타가 아직 안 나왔어. 히나타가 없으면 얘가 사쿠라랑 이어지는 게 맞잖아. 나루토가. 사쿠라 하진 않겠지. 막말은 하잖아요. 얘 막말하잖아. 히나타가 아직 생성이 안 돼서 얘가 일단은 1순위긴 해. 이어지는. 성격은 사쿠라 같긴 해. 근데 좀 그 아역 시절엔 좀 재수없게 나오긴 해요. 되게 무례하고 막대하고 사람한테. 얘는 모르겠어. 아직 내가 애니를 아직 다 보진 않았어요. 지금 2화까지 본 상태라.
초반 최애 아이의 스토리 라인이었고요. 그 충격적인 전개로 인해서 나무위키 실검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었고 한 달 전쯤에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한데 워낙에 그 전기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환생 아이돌 성장물인 것처럼 처음엔 나오지만은 알고 보니까 복수 스릴러 미스터리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본 사람이 엄청 많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하차한 사람도 엄청 많다. 이게 지금 1화는 그 칼 맞고 죽은 것까지가 1화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성장한 거, 아까 그 걔네들이 성장한 게 이제 2화다. 거기서부터가 2화입니다. 복수를 시작하는 게 2화. 코드기어스 반역의 르르슈가 2화부터 그렇게 나온다. 1화는 카구야님 어쩌고 아이돌 마스터처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아니키처럼 장렬하게 퇴장하고 나서 반역의 르르슈가 돼버린다.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자극적이야. 제가 코드기어스 1화 봤었 1화도 아니고 그 저 있잖아. 얘 칼 맞았을 때 든 충격은 그랜라간 아니키 사망씬 플러스 유페미아였나? 코드기어스에서 얘가 총질하는 거 거의 그 정도 충격이었어. 얘가 갑자기 총 들고 난사하잖아. 나 그거 봤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 그거랑 동급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얘 갑자기 난사하는 거 총 들고. 코드기어스 모든 등장인물 통틀어서 제일 착한 앤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 남기잖아. 얘가 그 르르슈가 기아스 잘못 발동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농담 삼아서 이제 브리타니랑 화해하고 잘 지냅시다 라고 회담 끝내고 나서 농담 삼아서 야 너 뭐 일본 막 학살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아스 발동돼가지고 예스 유어 마제스티 한 다음에 갑자기 얘가 총 들고 난사하잖아. 예스 유어 하이니스 막 이런 다음에 총 난사하잖아요. 그 정도 충격이었어 진짜. 깜짝 놀랐거든 나 얘 보면서. 없구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스포 장면이라서 안 넣어놨나 보네.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 제2의 코드기어스급. 근데 내가 코드기어스급 충격이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데드미한테 그 얘기했더니 데드미가 질색하던데. 최애 아이 내가 1화 보고 나 코드기어스 생각났다 이러니까 갑자기 막 얘가 질겁하던데. 아무튼 뭐 그 정도의 충격적인 와 여기 첫 화 방영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수많은 애니메이션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였고요. 평가가 있네요. 방영 전 기대에 부합하는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 감독과 부감독의 연출력 절정에 달해서 생동감 넘치는 연출, 충격적인 전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칼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애가 얼굴이 생기를 잃어가는 그 얼굴이 진짜 너무 묘사가 충격적이었고 1화를 진짜 다 때려박은 그 전략도 너무 좋았다. 특히 이제 귀멸의 칼날 이번에 나오잖아. 도곡마을. 근데 도곡마을이 솔직히 귀칼의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에피소드긴 하거든. 전 만화책으로 다 봤는데 뭐 귀칼 만화책 다 재미없다고 하지만 도곡마을 편이 진짜 너무 시간 안 갔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특히 그 한무열차는 그 염주가 너무 비장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환락의 거리는 저기 음주 그 양반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렌고쿠가 너무 멋있었고 염주가 무한열차는 우즈이 텐겐이었나? 환락의 거리는 우즈이 텐겐이 너무 개성있게 너무 잘 나왔고 오니들도 되게 세게 묘사가 잘 돼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도곡마을은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어 나는. 얘네 그 도곡마을 오니들도 솔직히 기억 안 나고 도곡마을 편 주가 걔잖아. 그 키 짤딱만한 애 그 누구지 걔? 조그만한 애 누구지? 주 중에서 조그만한 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얘 무이치로 얘는 좋은데 나 얘는 안 좋아하거든 별로. 얘가 좀 너무 매력없게 나와가지고 도곡마을은 솔직히 좀 재미없었어 나는. 근데 애니로는 모르겠네요. 제가 애니는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그 경쟁률이 높아요 애니 지금 업계가.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1화 전개를 통해서 화제성을 확 끌어오는 게 너무 성과가 좋았고 묘사도 되게 좋았고요. 1권은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된다. 1권이야? 죽는 게? 1권 중후반부에 죽나 보네 호시노아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조건 초반에 때려 박아야 된다라고 했구나. 제가 2화까지 봤습니다. 3화랑 아직 안 봤고요. 빌드업을 이제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초반에 그 화제성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 화제성을 끌어올 수 있을지. 어그로는 좋았지만은 보통 이런 연재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탄탄하게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뒷심이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최애의 아이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랜라간 아니키의 사망 플러스 유페미아의 난사신의 버금가는 충격적인 전개가 1화 안에 다 때려 박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얘네 둘 사륜한 언제 다 개안하냐 이게 궁금하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뒷심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충격적인 초반 스타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큰 줄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배후는 누구이고 범죄자는 누구이고 친부는 누구인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이 숙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설명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카카시는 언제 나올 것인가. 얘네 눈 단속 잘해야 된다. 스즈메의 눈 단속 카카시가 언제 뽑아갈지 몰라.